이재명 대통령이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던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을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여러 가지 국내 현안 또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아침까지만 해도 참석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수행원을 대상으로 한 출국 안내도 이루어졌는데 오전 9시 이 미국이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기류가 급변했죠. 자, 이제 국가안보실장 주재회의 또 대통령실 긴급 비공개 회의가 잇따라 열린 끝에 최종 불참 결정이 됐는데 이제 중동 리스크가 번지면서 유가 환율 등 경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국내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좀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그 불참 결정이 이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 아니냐,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윤상현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다. 재고돼야 된다. 김재섭 의원은 중국 러시아 눈치를 보는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자,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했던 것 같아요. 장현주 부위원장, 그죠? 그렇죠. 사실은 당초에는 나토에 가는 걸로 좀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많이 기울고 있었는데 사실은 취임한 지 뭐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나토로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런 분위기로 갔던 건 당연히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 가능성 이런 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갑자기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이제 급변한 거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내 현안적인 문제도 있지만 중동의 정세가 저렇게까지 불확실성을 더해지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올지 안 올지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중동 정세가 불확실해지면 당연히 이게 중동 리스크가 우리나라에게는 또 경제적으로 또 치명타가 올 수 있다라는 점, 뭐 이런 점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도 대통령실이 고심을 한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참석을 안 하고 부총리가 대리 참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가지는 않지만 대리 참석을 할지 말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토와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관련돼서는 또 외교적으로 또 우리나라에게 당연히 이제 손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만반으로 준비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전임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연속 계속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 보면 이번에 대통령이 안 가게 되면 눈에 띄는 부재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조금 또 걱정하는 시선도 있긴 합니다. 제가 주말에 저희 구로갑에 이제 지역 행사에 가서 주민들한테 제가 야당 대변인인데 새 정부가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하는 것은 질책하고 그래서 잘 되게 하겠다. 그래서 잘하는 것도 있다. 코스피도 3천 넘었고 나토 정상회의도 간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날라갔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나토 정상회의 처음 초청받아서 신난다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왜 갔느냐? 그때가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고 러시아가 불의한 침략을 하면서 전 세계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들이 거기에 이제 등을 돌리고 연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중국만이 서방이 사주지 않는 러시아의 원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사주면서 사실상 지원을 했고 유일하게 또 군대를 보낸 게 북한이고. 그러니까 북중러의 이 사실상의 동맹에 맞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 불러줘도 우리 좀 거기 좀 가야 되겠다 해서라도 가야 될 판인 거예요. 근데 그때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3년 연속 참석을 한 건데 갑자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첫 회의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 않는다. 만약에 설령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한국이 안 왔다. 이것은 미국에는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에는 굉장히 큰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어차피 이 국제회의에서의 양자 정상회담은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길어야 30분, 뭐 1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통상 문제를 논의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상견례 하는 거고, 그래도 거기서 만났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 정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국제 정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자들이 취재할 때도요. 예컨대 무슨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무슨 얘기를 직접 듣지 않더라도 가서 움직이는 그 분위기, 또 긴박함, 표정 이런 것들만 봐도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가서 느끼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은 이렇다라고 전달하고 이런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데 왜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로는 자주파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저는 반미파라고 봐요. 근데 이 반미파들이 가기 싫어하는, 마뜩치 않아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뭐 위성락 실장이 등 이런 분들이 그래도 가야 된다 이렇게 썼던 건데 이게 이제 중동 문제 터지면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이른바 자주파, 반미파들 목소리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명분을 얻은 거죠. 가뜩이나 이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명분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9시간 동안 긴박하게 움직이다가 결국 이제 뒤집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결국 이렇게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중도 실용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또 문재인 정부 시즌2 그런 외교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박 의원님, 네. 고준석 대변인은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아니 뭐 그런 정치적 해석들이 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보다 저는 짐작컨대 조금은 실용적인 이유와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회의 본 세션을 2시간 반으로 축소해서 딱 1회 하는 걸로 했고 트럼프는 그 시간만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나토에 가는 목적이 여러 개 있겠지만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짧더라도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한미 간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 실마리를 잡고자 가려고 했던 건데 지난번 G7 때와 마찬가지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실용적 판단이 우선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이제 국제 정세나 우리 외교의 기조를 잡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그 전략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 약간의 이제 결이 다른 방향들이 부딪힐 수 있어요. 정부 내부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뭐 지금 시작 단계에서 무슨 자주파, 동맹파 이런 걸 가지고 그 내부에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자주파가 승리했다 이건 좀 과한 해석이고 제가 보기에 아직 그럴 만큼 지금 우리 외교 안보의 전체적인 기조가 잡혔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국내에 이러저러한 정치적 해석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국제적으로 여러 해석을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을 잘 관리해야 된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는 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실무적인 작업을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괜히 이게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어쨌든 뭐 시그널 이런 걸로 읽히지 않도록 좀 섬세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저희 방송 중간에 약간 속보 형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닌데 니케이 아시아라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 지금 알려진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나토 회의 진행 중에 아시아 태평양 4개국 한일, 호주, 뉴질랜드 어떤 정상들과 회의를 어떤 회담을 갖기를 원한다. 트럼프 쪽에서 약간 이런 뉴스가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이면 빨리 가야죠. 네, 그러니 저는 이걸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만약에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회담을 이번 나토 기간 중에라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빨리 결정을 해서 대통령이 참석을 하시는 게 맞죠. 오히려.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은 오늘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좀 결정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러한 제안을 4개국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알려왔다고 한다면 빨리 이건 뭐 결정을 바로 뒤집어서라도 출국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네. 아마 저는 긴급히 결정을 변복할 거라고. 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상황을 보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나토 32개국은 대부분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 나라들이고요. 2022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략 이후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IP4라고 하죠.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이 네 나라가 매일 초청을 받았습니다. 매해.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댓글 의견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주셨어요. 트럼프 참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런 의견. 경제 민생 살리는 데도 시간이 없는데 무슨 이런 의견. 지금 상황에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현명한 선택이다.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의견 다른 분들 보내는 게 맞습니다. 호주도 총리는 불참하고 국방부 장관이 대신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자, 반면에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큰 상황을 굳이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무기 수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를 5%까지 올리라고 했고 그걸 아마 합의를 수용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본도 가는데 왜 안 가는지 국제 정세는 알고 하는 건지 이런 걱정도 주셨고 이게 실용 외교인가요? 자유주의 서방 세계 국가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보다 중국에 줄 선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장현주 위원장 이런 글쎄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소속된 의원들이 많은 또 질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이제 박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나토 불참 관련된 부분은 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지금 급변하는 정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나가서 사실상 뭐 우리 정부의 외교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비판은 좀 너무 앞서 나간 비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교에는 진영이 없고 여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익을 따지고 또 실용 외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좀 외교 방향을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평가해달라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국제법상으로 정당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 여당의 이제 추미애 의원하고 김현 의원이 이제 국제법상 정당성이 없다,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거를 이제 SNS에 올렸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 주장이긴 한데 이게 여당 의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이야 다 개개인이 표할 수 있죠. 그게 반드시 이제 여당이라 그래서 정부 입장이 뭐냐 이거를 따져가면서 정치적 입장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점은 조금 뭐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평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인식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유엔 헌장에 따르면 그 예방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게 위협이 임박해 있을 때, 네. 그게 가시적이고 명백하게 확인될 때. 그러나 IAEA도 심지어 미국 정보당국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로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임박한 위협이 없는데 저렇게 선제적으로 공격한 건 결국 그 이스라엘과 이 동맹인 미국이 그런 이스라엘의 선제적인 공격의 기조에 따라서 저렇게 유엔 헌장에도 위배되는 공격을 한 거고 무엇보다 이거는 오랫동안 미국이 구축해왔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규칙을 깨는 사람이 네. 이제 미국이 돼버렸고 결국에 동맹 중심의 그 힘에 의한 일방주의로 회귀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적 불안정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은 저는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가운데. 그런 점에서 뭐 다양한 토론이 필요할 텐데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 국익 중심의 외교라는 원칙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뭐 한미 관계든 다른 어쨌든 그 외교 관계든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그 국면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면서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국제 관계라는 게 제가 이번에 보면서 좀 참 놀라운 게 근데 러시아가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침략이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또 본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고 이게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념이 져버렸잖아요. 예.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이란과 미국이 무슨 이념으로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는 뭐 달리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라면 미국의 어떤 공격이 뭐 3차 세계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다행히 전문가들의 소견을 들어보면 뭐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나 이란이 이제 거의 주저앉는 상황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란 것도 싸움도 어쩌면 좀 대등한 부분이 네.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 우위가 있다라는 네. 부분에서 뭐 그게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이 앞으로 이란이라는 신정 국가잖아요. 정말 뭐 지금의 성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민간인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제2의 9.11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들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익과 실용을 중심으로 외교를 하려면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뚤어진, 기울어진 이념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여권에는 그런 우려가 제가 보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도 그렇습니다. 뭐 예컨대 사드 배치 반대라든가, 뭐 한미 연합 훈련 중단하라. 뭐 여기까지는 뭐 그래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라고 봐준다 하더라도 어부 강제 북송까지도 찬성하고 이런 분이 국정원장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게 제대로 된 그 판단을 하는 분인가? 저는 그 우려가 있고 김민석 총리부자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조차도 잘 쓰지 않는다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도북자,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들 이런 악의적인 그런 것을 자기 논문에 이제 쓰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버려야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전쟁이라는 이라크 전쟁에도 참전했던 것처럼 실용 중심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장윤주 변호사 짧게 반론하실래요? 글쎄요,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뭐 그래요, 뭐 외교적으로 우려를 표할 수도 있다, 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더 나아가서 정치 공세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실 철진한 색깔론을 다시 씌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드는 지점이 있는 점은 좀 안타까움이 네. 들고요. 그런 부분들 차치하고 사실 외교에 진영이 없다는 말씀 다시 반복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익 그리고 실용주의 외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조선시대 이제 그 인조 때 남한산성 이제 포위됐잖아요. 당시 청나라. 그때도 이제 주전주하론이 맞섰잖아요. 이게 외교적인 선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결정하는 입장에서 보면.